네, ST 자 1강 시작하겠습니다. 5월이고 이번 달이 보면 중간에 휴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하시거나 해도 늦게 하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손해인 게 그렇게 시작하면 중간에 빠지는 날이 뭐 그냥 언제 공부해요? 괜찮아요. 근데 3월,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 2월 지나면 대부분 수강생 수가 좀 줄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방학 때 1월 달 또 이제 새해 목표로 이제 영어 공부 막 이런 거 계획 세웠다가 이제 2월 달까지 어떻게 이제 남아 있다가 3월 달 되니까 이제 막 이제 봄도 오고 마음도 그렇게 되면서 풀리면서 4월, 5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6월 달 좀 지나서 7월 달 되면 직장인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고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방학 들어가니까 또 한번 해볼까 라면서 또 이제 왔다가 또 이제 겨울 때 이제 연말, 열말, 월말로 넘어가고 이제 연말로 넘어가면 의지가 또 약해지면서 이제 또 누구 오신 날도 있고 12월에는 위대하신 분이 또 오셨잖아요.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생일 딱 하루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 안 하고 또 이제 마음 흔들리고 그러다 1월부터 다시 또 마음 먹고 요런 패턴이 계속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학원에 학생이 많이 없는 날이에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가 안 되는 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오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달이 5월이기도 합니다. 일정표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수요일부터 학원이 쉬어요. 수, 목, 금, 뭐 토, 일에서 5일 동안이 어쨌든 이게 좀 황금 연휴예요. 직장인들은 오늘이 원래 또 근로자의 날이에요. 5월 1일. 그래서 직장인들은 오늘 일이 없는 분들이 또 있으시고 2일 이제 하루 휴가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거의 뭐 이제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거의 한 9일? 뭐 이렇게 쉰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뭐 이제 해외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막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나라 어렵고 경제 어렵다고 해도 해외로는 기가 막히게 많이 나가요. 이번에 한 100만 잡고 있더라고요. 해외여행 그 인구 수를 나간 사람을 한 98만에서 100만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우리나라 인구 50분의 1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뭐 애기들 빼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 다 빼고 하여튼 상당한 수가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일단 그 중에 저는 안 속해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 일이고 5월 달 어떻게 보면 행사도 많고 힘든 달이지만 또 마음도 들뜨는 달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들은 또 이제 공부하시러 이렇게 오신 거니까 열심히 해 가시면 반드시 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영어가 줄진 않아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줄었어 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보셨죠? 그건 뭐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몸이 약해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몸을 다칠 수는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너무 욕심을 내서 한다거나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하면 몸을 다칠 수는 있지만 몸이 약해지진 않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왜 하려고 하세요? 목적 있으세요? 캐나다로 어떻게 뭐 2주에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학으로요? 어느 정도 언제 가세요? 오, 오- 올해 8월? 그럼 기간이 되게 없네요. 없네요. 얼마 정도? 네. 반배치고사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시고 그냥 ST부터 등록하신 거예요? 기본부터 하시려고요? 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반배치고사를 보시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이번 달에 이렇게 하면서 좀 몸에 익히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보시고 시간이 또 10시부터밖에 없어서 그렇게 듣는 분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뭐 동기부여는 충분한 거니까. 네. 캐나다. 캐나다 좋죠. 네, 살기도 좋고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영어 공부 왜 하시려고요? 목적 있으신 건간 아니고요. 네. 아, 학원 쪽에서 일을 하세요? 네. 음, 뭐 다른 학원 쪽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학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디 어학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저기
무슨 뭐 이렇게 가면 이제 파닉스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도 하고 하시나 보다. 초등학교 어학원은 성인 어학원하고 좀 또 다르죠. 그 하는 것이. 예. 제 아는 분도 초등학생 대상 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분위기가 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영어 유치원처럼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고 애들한테 기빨린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약 챙겨 먹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성인 어학원은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뭐 그렇죠. 일하게 될 줄 몰랐고 애써부터 듣던 학생이었는데 뭐 그렇게 된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한영민 어학원을 한번 오세요. 여러분 오시면 또 모르죠. 자 어쨌든 학원 홈페이지 보면서 간략하게 또 얘기 드리고 갈 건데 제가 왜 영어 공부 관련해서 목적을 여쭤봤냐면 그게 있어야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이번 달 잘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이 있죠. 저기 작심삼일이라고. 되게 의지가 저도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요. 매일매일 의지를 다지고. 뭐 이런 부족이 있다면서요?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오는 부족이 있대요. 근데 기우제를 어떻게 지내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00%겠죠. 작심삼일도 어떻게 하면 100%가 되냐면 3일마다 계획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런 거. 말장난이 아니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그림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뭐예요? 다 큰 그림입니다. 큰 목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어로 뭔가 이제 이쪽에서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뤄야 될 정도의 영어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뭐 이제 유학을 가신다고 하면 유학을 가서 이제 물론 거기서 하기도 하고 거기서 랭귀지 스쿨 듣기도 하죠. 아마 8월에 개강이라 또 이제 그거 마치 그때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까지 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저 예전에 MO 듣고서 가신 분인데 MO까지 듣고 가신 분인데 그때는 SF가 없었으니까 SO 듣고 열심히 하고 MO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 그때 이제 MO 들으면서 어느 정도 다진 다음에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훨씬 강의 따라하기가 편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 학기에 가느냐 아니면 좀 더 하고 다음 학기에 가느냐. 근데 한 6개월 정도 더 뒤에 이렇게 가셨을 텐데 그때 이제 기간 보면 그만큼 더 영어 공부하고 다지고 가니까 교수님하고 하는 그 수업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리 6개월 또 가셨으면 또 이제 6개월 동안 뭐 미리 가서 적응하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영어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갔을 때 또 장단점도 클 거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단기적으로는 8월에 생각하면서 가시지만 또 그 다음 한 학기 정도 영어를 다지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공부하려고 왔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왔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좀 뭐랄까 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어떤 이런 걸 맡으면서 좀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뭐 이제 그럴 수 있는 단계였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어 공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런 팀에 맡아서 갔어요. 그럼 중간에 못 그만두죠. 회사한테도 민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그냥 나왔어요, 저는. 그랬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거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어놓은 돈으로 소비를 해가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주말에 간단하게 무슨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뭐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학원비 되려고 했었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유학을 갔다면 택도 없었겠죠. 그 돈으로. 택도 없습니다.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와야 돼. 몇 개월 못 있지도 못해. 근데 여기서 했으니까 그래도 뭐 한 달에 학원비 내고 교통비 내고 식비 부담하면서 이렇게 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잡았어야 됐을까요, 그때? 이 학원에서 내가 다음에 취업할 때까지 영어 공부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럼 시간을 얼마나 쓸 것이며 내한테는 자금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금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은행 잔고는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잔고를 어떻게 쓰면서 해야 내가 어느 정도 생명력을 여기서 좀 받으면서 오래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매달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매달 고민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도 잡았고 매달 어떻게 해낼 것인가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에모를 어느 정도까지는 좀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취미로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고 해외여행 다닐 거면 SO 열심히 듣고 SO 2.0 정도, 3.0 정도 이 정도 해주면 어느 정도 무난한데, 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간단한 대화 나누고 친목 다지고 이 정도면 무난한데 내가 취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좀 더 깊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모까지는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에모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어떻게 하게 되면서 TU까지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원 생기면서 일하게 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여기로 취업을 했죠. 그때는 생각도 못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끝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학원 소개에 원장님이 이렇게 계세요. 원장님 인사말 이렇게 계신데 지금은 안경을 안 쓰셨어요. 영어가 습관이 되는 곳, 딱 요겁니다. 영어가 습관이 되는 곳. 뭐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치질 잘 하세요? 양치질 좋죠. 이해 좋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 좋은 것보다 잇몸에 좋대요. 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없대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잇몸 관리는 잘 해주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양치질은 잇몸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우리 치과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치실질도 해줘야 되고. 치실질 하세요? 치실질 해보셨어요? 치실질? 플러스 그거 쓰세요? 습관이 되셨어요? 습관이 되면 그거 해줘야 됩니다. 이해도 실제로 좋고요. 이해 좋다기보다 잇몸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낀 것들, 칫솔이 아무리 이렇게 좋아도 사이사이 다 빼주지 못해.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치실질하고서. 이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구나. 습관이 되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됐더라고요. 치실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어색하고, 나를 위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 직접 타보는 것이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The best way to learn how to ride a bicycle is to ride a bicyc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타보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못 타세요?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언제 배우셨어요? 7살 때 배우셨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배웠어요. 나이가 앞자리가 3으로 들어가면서 배웠어요. 3으로 들어가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 사고가 났었던가 심하게 넘어졌나?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길 다닐 때 보면 차들 다니잖아요. 무서워. 그래서 길 다닐 때 항상 옆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챙깁니다. 길 안쪽으로 사고 날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부딪혔다거나 뭐 그런 게 기억 중에는 못하지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전거를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데 아까 7살 얘기하셨지만 자전거 배우는 것도 때가 있어요. 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되면 뭐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신다거나 아니면 형이나 이렇게 언니 누나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잡아주면서 탑니다. 그러다가 놓지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놨는데 이게 타서 가게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혼자 배우려면 어땠겠어요?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자전거를 처음부터 사긴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대여하는 자전거들 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 그런 거 대여해가지고 공원에 가서 탔어요. 그런데 되게 난감하더라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보니까 자전거 동영상 강의가 있더라고요. 자전거 동영상, 강의라기보다 자전거 타는 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보면 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어요. 강사들은 너무 쉽게 타는 거예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찍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핸들을 잡고, 이제 주 발은 이제 오른발이니까 왼발을 페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페달을 앞으로 밟으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균형을 잡고 오른발을 다른 쪽 페달에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밟아 나가면 된다. 아주 쉬운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안 그래요. 안 되더라고. 동영상 통해서 그렇게 잘 타던 사람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유튜브 보면 영어식 강의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잘 될 것처럼 올려놓는데 사실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대리만족만 얻는 것이지.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그 먹방을 보고 쿡방을 보면서 내가 뭔가 대리만족을 얻고 또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쿠킹쇼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걸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비법은 공개해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직접 타면서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원장님이 이 말이 되게 잘 다가왔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자전거를 타보는 것이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낸 게 어떤 것이었냐면 좀 빨리 속성으로 배워야겠어. 이렇게 너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막 엉덩이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살짝 비탈길에서 탔어요. 이런 경사진대가 아니라 한 2, 3도, 3, 4도 살짝 비탈진 데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가 앞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앞으로 가더라고요. 몇 번 넘어지다 보니까 발 올리는 타이밍도 잡게 되고 그러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니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잘하신 거예요, 되게. 어렸을 때 배우신 건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거 나중에 사람을 친구를 구해 가셔가지고 배워보세요. 저처럼 무식하게 비탈길에서 타고 경사진 데서 타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이러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한번 딱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목표 잡고 그렇게 해서 기간을 잡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ST는 지금 3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 2, 3권. 지금 이번이 5월 달이니까 그럼 몇 권일까? 2권이에요. 1월 달부터 1, 2, 3, 1, 2, 3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몇 번 도냐면 1년에 4번 도는 거예요. 근데 1, 2, 3권 어느 거부터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뭐 2권부터 들어도 좋고 3권부터 들어도 좋고 1권부터 들어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몸에 익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남고 이런 걸 통해서 SF도 들어보시고 SO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가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가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지금부터 SO 들어도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능력, 보시는 영어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감안해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막 이만큼인데 몸이 안 따라간다던가. 그러니까 머리로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이만큼인데 실제로 이것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이 점점 생긴 것이지. 사실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SO부터 그냥 들었어요. 기본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SO부터 들으면서 이거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하루 종일 다 써도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걸 힘들어하고 못 이겨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긴 반이 SF예요. 그러니까 저 일하면서 생긴 반이 SF예요. 그리고 그 다음 ST도 그래서 생긴 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도와드리려고 만든 반이니까 도움을 잘 얻으시고 빨리빨리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고 뭐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알파벳만 알고 요런 거 이거 다 뭐지? 그게 그거 같은데?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SO 들었어요, 그냥. 예전에는.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한영민 학원이 좋대. 이름 없는 강의가 좋대. 근데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시고, 뭐 중간에 이탈도 많이 하고, 못 따라가고, 이런 분들 때문에 SF 생기고, ST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그래서 목표를 잘 적응을 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번 달 끝까지 잘 가서 월말에 이 자리에 있어야겠다.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뭐 저도 많이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학원이 아무리 후졌어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영어는 듭니다. 우리 학원이 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자기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길을 좀 잡아드린다던가 도움을 드린다던가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도 입시학원 이런 데 보냈을 때 결국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학원도 도와줘야 되지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분들이시고 이미 충분히 동기부여는 다 되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열심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고 홈페이지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SO 가시면 원장님한테 한번 배우시게 될 건데, 네. 자전거 타는 법. 이거 딱 와닿는 예였습니다. 조금씩 한번 볼게요.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셨으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좋은데, 하고 이름 없는 강의라고 된 부분이 저희 자료 게시판이에요. 여기, 제일 여기 들어오시면 ST 부분에, 딴 거는 다 반 이름이 줄임말이에요. SF도 두 단어에 한 자씩 딴 거고, SO도 한 자씩 딴 겁니다. 근데 ST는 그냥 start에서 ST고 딴 거예요. 시작하자, 그냥 그런 의미로. 자, 여기 보시면 교재 음원입니다 해서 1에서 3권 다 올려놨고요. 그냥 여기 보시면 ST 받아쓰기 음원입니다 해서 2권 올려놨고, 수업 자료 및 대본은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드리는 것들 파일로도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대본 잃어버리시면 여기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 문제니까. 받아쓰기 음원이 있는데 이렇게 음원이 1번부터 쭉 있는데 보면 8과는 8-1, 8-2 이렇게도 가고 12과도 12-1, 12-2, 13과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음원 길이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월말까지 13개의 음원을 다 나가는 걸 목표로 할 텐데 다 못 나갈 수도 있고 다 나가고 더 이제 뭔가 필요하면 추가 음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유동적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받아쓰기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거 다 다운을 받으세요. 다 다운받으시고 내일은 1, 2과 받아쓰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2과 음원 2개 받아쓰기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쓰기 방법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제일 아래 보시면 무료 특강이라고 있어요. 여기 무료 특강 들어가시면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숫자 특강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제일 아래 보시면 제일 첫 부분에 보시면 숫자 특강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숫자 놀이라고. 여기 보시면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숙제입니다. 숫자 놀이.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훈련법 소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간단한 훈련법 소개라고 해서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하나, 뭐 분량은 어떻게 하나, 시간 관리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무료 특강을 보시고 숫자 놀이 보면서 요거 연습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 놀이라고 된 거 있죠. 요걸 연습을 해오세요. 근데 여기다가 바로 쓰지 마시고요. 숫자 특강 보면서 연습을 하시고 요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요건 쓰는 거 아닙니다. 월말까지 갔을 때도 안 쓰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아까 뭐라고 했었지? 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요거 한 번에서는 잘 안 돼요. 특강 영상 한 번 보고 잘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17,000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입으로 해보는 거예요. 17,000 영어로 어떻게 하죠? 17,000. 그쵸. 이게 읽는 게 좀 그렇습니다. 영어에는 만 단위가 없죠. 영어에는 만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17,000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17 찍고 컴마 들어가고 0 3개 붙죠. 그러면 17,000인 거예요. 그럼 17,000 이렇게 가죠. 이거 보면 쉽거든요. 근데 입에서 안 나오면 연습하는 거 좋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뭐 29,000.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29,000 하면 29,000이죠. 29,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14억 단위가 커지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근데 영어에 억 단위가 없죠. 영어에 억 단위가 없어요. 그럼 빌리언이잖아요. 그럼 이런 건 14억은 뭐라고 하지? 이런 것들. 10억이니까 1 빌리언하고 4억을 또 얘기해 주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쉽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도 보면 수천, 수만, 수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십만 이런 거 우리 쉽게 얘기하죠. 그럼 영어는 뭐라고 하지? 해보는 겁니다. 동영상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분수 3분의 1 3분의 1? 네 30분 30 seconds? 30 minutes? 이거 얘기하는 건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동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1시간 반 이런 거 영어로 뭐라고 하지? 0.25%
뭐라고 할지? 이런 것들. 0.25? 뭐지? 0.25인가?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뒤에 보시면 연도, 연대 이런 것도 있고 기타 번호 읽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쭉 해보세요. 서수 읽기. 서수 뭔지 아시나요? 서수? 순서가 있는 게 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1도 있지만 첫 번째 이런 거 있죠. 영어도 보면 one, first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같이 연습할 겁니다. 숫자 연습 시간에 없더라고요. 시간 읽기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요거 할 겁니다. 연습 시간에.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오시고 같이 연습해요. 전에 거는 그냥 해오시면 돼요. 근데 영상을 한번 보고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면 영상 한번 더 보고 연습해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처음에 하실 거예요. 받으신 거에 보면 이렇게 개인학습 확인표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이렇게 된 거. 네. 식단표처럼 생긴 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걸 해오시면 됩니다. 개강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있어요? 출석은 하고 지우시면 되죠. 출석하셨죠? 지우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우는 거예요. 월말까지. 솔직히 지워 나가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네. 운동할 때 보면 이 트레이너분들이 이렇게 해서 식단표 짜가지고 스스로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개인학습 확인표. 내가 한 만큼 지우는 겁니다. 숫자 부분 지우고 수업 복습 암기 있죠? 우리 수업 아직 안 나갔죠? 그럼 이건 뭐 하고 지우면 될까요? 숫자. 숫자 하고 지우세요. 한 2번 정도? 시간이 더 되시면 3번 정도까지 보셔도 좋아요. 근데 아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유튜브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거로 검색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영민 어학원 들어가시면 뭐 한영민의 영어 강의 숫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한영민 어학원을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강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매일매일 10분 연습해서 10분짜리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보셔도 뭐 좋아요. 데이터 사용료가 너무 심한데요. 그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영민의 영어 강의 숫자 들어가시면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도 보시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강이에요. 특강 영상이라서 원장님이 이렇게 가고 학생들하고 연습하는 이런 식의 쌍방향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물어보시고 하실 때 나도 대답해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중간에 보면 연습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같이 풀어보는 연습 문제 동영상에서 그럼 그것도 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숫자 쉬운가요? 우리나라 숫자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냥 쓸 뿐이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됐죠? 보면 27번? 8번? 이렇게 됐다.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10시 28분 그렇게 읽죠? 이렇게 읽어요. 이거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없어요? 이거 어렵다고 느끼신 적 없어요? 그냥 하죠. 외국인 용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앞에는 10이죠. 뒤에는 28이죠. 10시 28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10시 28분 이렇게 안 하죠. 그게 이상하더라고. 외국인이 어떻게 이상하다. 한국 숫자 어렵다.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에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영어는 그냥 10th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수서수말이 있는데 우리는 보면 10 이런 것도 있고 10이라는 것도 있고 10번째라는 이런 말도 있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숫자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익숙해졌으니까 이게 왜 어려워? 이러지만 영어 숫자도 마찬가지. 익숙해지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10시 28분 이렇게 쓰면 뭐 그런 것 같다. 예약 잡아놓은 것 같다. 10시에 28분 오기로 했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인다고 누가 그렇게 페이스북인가? 이런 데다 이제 글을 올린 게 좀 예전에 본 기억이 나요. 되게 그래서 그렇겠구나.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자전거도 타고 나면 별거 아닌데 타기까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수영을 꼭 잘하고 싶거든요. 잘하는 걸 떠나서 좀 배워보고 싶어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근데 수영 처음 할 때 물 엄청 먹고 힘들대. 수영하세요? 수영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팔다리도 이렇게 기시고
저는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수영 잘 하세요? 잘 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어디 가서 물에서 자유롭죠? 영어도 비슷한 거거든요. 외국인 만났을 때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가면 막 이제 접영도 하고 평영도 하고 배영도 하고 자유형 다 하지만 사실 생존을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개헤엄만 칠 줄 알면 되죠. 그거랑 잠수 정도 하면 되잖아요. 개헤엄이랑. 잠수는 그냥 저 잠수할 수 있어요. 물에 쭉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가니까. 근데 되게 잘 안 돼요. 헤엄이. 수영하는 것이. 물 엄청 먹을 각오하고 배워야겠죠. 필요하면 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숫자도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앞뒤로 해서 쓰지 마시고 그냥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받으신 거 있잖아요. 파일에다가 이걸 끼고 해보는 거예요. 파일에다가 이걸 끼고 제가 컴퓨터 사인펜 드릴 테니까 끼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쓰고 뒤에 써보고 그러면 휴지로 이렇게 해서 지우기로 해서 지워지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은 쓰는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입으로 해보는 거. 그래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쓰면 마음은 편해요. 근데 머리로 이렇게 더 아파줘야 늡니다. 쓰지 마시고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다 말았죠 지금? 네 숫자 연습 이거 다음 수업 받아쓰기가 있어요. 다음 수업 받아쓰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받아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신 게 있나요? 받아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신 게 있어요? 받아쓰기 뭐 이 방법이 어쩌하다 뭐 받아쓰기는 왜 좋다라던가 이런 것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유튜브에서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받아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고 하시면 모르겠어요. 받아쓰기가 진리는 아니에요. 받아쓰기가 뭐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뭐 원장님은 예전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학원 안 다니면서 그냥 하셨대요. 받아쓰기가 좋다 그러니까 받아쓰기로 공부하셨고 저도 SO 수업 듣고 에모 듣고 이럴 때 받아쓰기의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저기 교회를 다니셔서 한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성서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걸 많이 인용을 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혹시 아세요? 그것이 뭐였더라? 기도하라 그건가? 그러면서 이게 있어요. 받아쓰라 무릇 받아쓰는 자 죽지 아니하려. 받아쓰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뭐 죽어도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있대요. 받아쓰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애써 수업 들을 때 그래서 난 저건 뭐지 싶었는데 어릴 때 성경학교 주일학교 에서 들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패러디 하신 거구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이름 받아쓰기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냥 뭐 제 교회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받아쓰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받아쓰기가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받아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받아쓰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음원이 있죠. 아까 올려드린 음원이 있었죠. 음원을 끝까지 쭉 들으세요. 이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음원을 끝까지 쭉 들으세요. 끊지 말고. 쭉 흘러가게 들어보세요. 음원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음원이 쭉 흘러가게 두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듣고 나서 거기다가 간단하게 우리말로 내용 요약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우리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영화 보고 나서 한 줄 감상평 이런 거 있죠. 영화가 어찌어찌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고 나서 음원을 들으면 누가 뭐 했다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어찌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써보는 거야. 간단하게 누가 어쨌다 아니면 뭐가 어쨌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보세요. 우리말로. 그럼 실제로 외국인 만났을 때는 2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막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듣고 전체적인 내용이 딱 나와야지. 우리말도 그렇죠. 앞사람이 계속 막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똑같이 하나씩은 다 기억 안 나더라도 내가 나름 정리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죠. 들으면서 정리 잘하는 사람. 근데 들으면서 정리 안 되고 삼천포로 빠지고 막 이렇게 되면 산만하고 그러면 대화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TV 토론, 대선 토론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저래서 토론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토론식 수업이 많이 없잖아요. 주입식 교육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말은 막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말을 정리를 잘 못해.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피해가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토론하는 것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런 게 있대요. 어쨌든. 근데 실제로 말을 하려고 하면 외국인 만났을 땐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외국인 말하는 걸 어떻게 하나씩 다 똑같이 따라하면서 받아 적고 막 이렇게 해요. 그건 안 되죠. 근데 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요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번 듣고 요약하는 건가요? 아니죠. 두세 번 정도까지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으면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너무 많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두세 번 정도 들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가옵니다. 안 다가오는데요. 그러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더 이상 들으면 그다음 이제 어차피 들어봐야 안 들려요. 경험해보시면 알아요. 더 들어봐야 안 들려요. 그다음부터는. 들리긴 들리죠. 소리는 들어와.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은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이제 추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내용 요약을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한 문장씩 받아 적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 한 문장씩 받아 적으라고 하면 쉬울 것 같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얘기할 때 한 문장이라고 딱 끊어서 쉬었다가 얘기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ST 음원에서는 잘 끊어줍니다. 잘 끊어줘. 웬만해서는. 본분에 충실하고 훈련받은 성우들이기 때문에 잘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성우들한테 녹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글이 어렵잖아요. 그럼 빨리 읽습니다. 글이 쉬워요. 그러면 초보 학습자를 위한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천천히 읽어줘요. 강세 잘 살려서. 훈련받은 성우들은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요? 되게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해주죠. 회화학원 다니고 이러면 외국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화학원 가면 내가 영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외국인 선생님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겠어.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런 대화법이 있고 말하는 법이 있어서 티처스 턱에 속으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은. 네, 저희도 여러분들이 나이대가 어리고 그랬으면 좀 더 천천히 얘기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하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보시면 학생들한테 뭐 해볼까요? 이건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 부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분이 있어요. 잘못하잖아요. 남자인데 잘못하면 학교 때 혼나는 거죠. 혼났대. 이거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 이렇게 했어야 돼 어떻게 했어야 돼 이러면서 혼난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분은 부인님이. 자, 한 문장씩 받아 적어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는 한 문장이라 생각되는 부분까지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겠어요? 마침표를 꼭 찍어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 문장씩 받아 적으세요. 한 문장이라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영어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주 쉬운 글은 이제 끊어주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글이 어려워질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한 문장 받아 적기가 힘들다. 근데, 한 문장씩 받아 적어 보세요. 받아 적어 보세요. 근데 쓰다가 보면 빈칸 생길 수 있죠. 빈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쿨하게 남겨온다. 2번, 고민해보고 채워보려고 한다. 2번이죠, 2번. 뭘 왜 고민하세요?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 받아 적기 하다가 빈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 들어보면서 전체적인 앞뒤 내용 보고하면서 빈칸을 채워오는 겁니다. 빈칸을 최소화해 오는 거예요. 근데 빈칸을 남겨올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0번 들으면 들릴 것 같죠? 100번 들으면 안 들려요. 한 4-5번 들었을 때 못 적죠? 그럼 들어서는 받아 적기 못해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를 원래 알아. 근데 소리가 이렇게 나는지 몰라.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아예 모르는 단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들었을 때 이해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말을도 못하고. 눈으로 봐서 알면 사실 눈으로 봐서만 아는 거는 아는 거 아니거든요. 강세가 어떻게 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해보시고 네 번째 뭐 해보시냐면 여기다가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내용을 써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해석 따라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문장 적고 그 바로 밑에다가 이제 적는 겁니다. 우리말로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또 한 문장 적고 그 바로 밑에다 우리말로 내용 무슨 정말인지 적어보는 거예요. 네, 여기 단서를 드렸어요. 자연스러운 우리말이에요. 내가 쓰는 말로 적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면 내가 쓰는 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쓰는 말. 네,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ST하고 SF에서는 제가 요거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든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아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버린다는 것도 말이 안 돼. 모국어인데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말로 상황을 갖다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무슨 단어인가요? 나이스 그러면. 나이스 무슨 뜻인가요? 나이스. 일단 좋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나이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뭘까? Be nice to your parents.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좀 잘해. 부모님한테 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nice, 좋은 이렇게만은 안 써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가는 겁니다. 아셨죠? kind 이런 것도 친절한. 뭐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friendly 이런 단어도 있어요. friendly.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랄까요? friendly 1대1 대응어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1대1 대응어로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뭐 살갑다고 쓸 수도 있고 네. 사람이 되게 이렇게 다정하다고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라고 우리말로 써보는 거예요. 내가 쓰는 말로. 아셨죠? 아예 이해가 안 되긴 힘듭니다. 앞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으나 고민을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그 다음 5번 중요한 거 뭐냐면 대본을 미리 보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ST에서는 뭐 주의사항이 될 수는 없어요. 대본을 미리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겹쳐서 2과가 아직 안 끝났는데 2과 대본을 드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 대본을 미리 볼 수는 없어요. ST에서는 교재가 미리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 정도 해보시면 돼요. 받아쓰기. 규칙이 몇 가지 있죠. 네, 요거 되게 규칙 잘 지켜서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받아쓰기 요렇게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받아쓰기. 그 다음에 있는 게 주말거리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말거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주말거리기라는 것이 줄임말인데, 요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 상대가 있으면 좋죠. 근데 외국인 대화 상대를 어디서 가서 그렇게 쉽게 구해요? 외국인 대화 상대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남자친구를 구한다던가, 네? 아니면 외국인 뭐 동성 친구를 구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그 외국인을 납치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애소속 듣고 이러는데, 내가 영어도 많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친구를 사귀면 영어가 느는데 친구를 사귀기 힘든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만났어. 영어가 늡니다. 늘어요. 어떻게 하면서 느냐면 부부싸움 하면서 늘어요. 좋을 때는 뭐 이렇게 무슨 떡처럼 얘기해도 찰떡처럼 잘 알아들어요. 좋을 때는. 어학연수 가면 거기 외국인들 되게 내 말 잘 알아들어줘. 근데 사업으로 만나죠? 달라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사업으로 만났어.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는 입장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잘 들어주는데 그런 거 있죠. 외국 여행 갈 때도 사실 영어 몰라도 돈만 들고 가면 다 잘 하다 와요. 돈 내면 다 알아들어 주거든요. 근데 또 이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배우자가 외국인 분이 있는데 영어로 싸우면서 많이 는다고. 왜냐면 나도 지지 않으려고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는대요. 근데 외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 영어가 안 늘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한국말이 늘 수도 있지. 그럼 결국 한국말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한국말이 늘면서 내 영어는 안 느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줘. 그러면 그 사람도 답답하니까 한국말 자기가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 외국에 어학연수 갔다 온 애가 있는데 걔가 어학연수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한국말 가르치고 왔어요. 거기 어학연수 담당 선생님, 숙소에 있는 거기 담당하는 분, 뭐 주변의 친구들 다 한국말 가르치고 왔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한국말 전도사도 아니고 뭐가 그게 도대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나간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중얼거리게 하는 건데 대상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대상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제를 하나 잡는 겁니다. 1번. 자, 요거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본을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됩니다. 대본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있어서 써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말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연설을 한다거나 그럴 땐 다듬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평소 말할 때 내가 써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만들지 마세요. 이걸 하려고 대본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건 영어 일기가 되지. 그리고 대본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외워요. 대부분 그걸 외우려고 해. 그러면 내가 쓴 말이 맞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쓴 영어가 맞아. 정확한 영어야. 확신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럼 그걸 외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것만 외워도 모자라는데. 그럼 잘못된 표현이 자꾸 입에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쓰는 건 아직은 아니에요. SO 가서 쓰는 일 많을 거예요. 대본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같은 주제로 여러 번 해보세요. 같은 주제로 여러 번. 주제를 하나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말거리기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주말에 뭔 일이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거리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중거리기 괜찮아요. 중얼거리기 하는 겁니다. 소재는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한테 일어난 일 있죠. 예를 들어 뭐 그냥 영화를 보러 갔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니면 뭐 해볼까요? 소재 뭐가 있을까요? 무슨 소재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버스를 탔는데 누가 되게 시끄럽게 얘기를 하더라. 전화로. 되게 시끄럽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걔를 다 째려봤다. 이런 것들. 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보지? 와닿는 표현들이 있으세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한 가지 표현이 되겠죠. 네. 전화로 시끄럽게 얘기를 하더라. 그럼 전화 통화한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시끄럽게 얘기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 때려봤다. 그럼 막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시선을 보냈다. 뭐 이런 것들도 한 가지 표현이 되겠죠. 근데 선생님 난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일단. 뭐라고 해볼까? 이건 뭐랄까? 단어 먼저 던지겠죠. 어떻게 던지실래요? 어제 버스를 탔는데 뭐 먼저 나와요? 단어 던지세요 그냥. Yesterday. I. 오케이, take a bus. 오케이, 좋아요. 그래, take a bus. 네. 했는데 시끄럽게 전화로 통화를 하더라. 떠오르는 바가 없나요? 전화로. man. phone. 이런 거 나오겠죠. man, phone. 뭔가 있겠죠? 자기 표현을 써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걔를 막 이제 째려봤다. 안 좋게 봤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people, bus, think, he is very bad.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할 수 있는 말 중에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뭐 gave him dirty looks 뭐 이런 것이 있어요. dirty looks라고 하면 이제 좀 안 좋은 시선을 보냈다, 뭐 안 좋은 표정을 걔한테 지었다,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워 나가다 보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있는 걸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걸로. 그래서 주말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로 이거를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들어가는 말도 있고 빠지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뭐 영어로 10초, 15초 얘기를 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 번. 표현을 찾아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말로 해보는 거예요. 있는 단어로. 문장을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단어만 던지세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로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말거리기예요. 그러니까 주말거리긴 하고 나서 발을 정자를 지우세요. 3번 했다. 발을 정자 3개 이렇게 짝짝짝 이런 식으로. 판정 투표할 때 하시던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지우세요. 자, 출석은 하고 지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걸 지워 오시면 돼요. 내일 올 때까지. 1일 걸 지워 오면 돼요. 다. 그럼 끝나. 내일은 뭐 지우면 돼요? 요 2일 걸 지우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좀 나눠드린 거에 보면 여기 숫자 놀이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 있죠. 미국 지도. 캐나다 가실 거면 미국 지도가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정하기 싫어도 영어는 미국 말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하다 보면 지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물론 도시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주는 어디 있는지 알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50개 주가 쭉 나와 있어요. 대략의 위치, 강세, 어떻게 읽는가? 에? 조지아, 그러지 않죠. 조지아주, 안 그러죠. 조지아, 강세 앞에 있습니다. 조지아. 약어는 뭐예요? 어디 있어요? 안 다가오죠. 지금 막 난리 났죠. 예, 우리나라는 되게 운이 좋아요. 다 남북 붙이면 되죠. 예? 줄여봐야 딱 힌트가 다가와. 왜냐하면 음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충북,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줄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줄이는 게 어떻게 줄여서 힘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이니까 힘들다고요. 이렇게 줄이잖아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줄이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아자? 뭐지? 인정이죠, 인정. 인정? 이런 식으로 줄이잖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예전 줄임말이다. 이거 예전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이에요?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 영어도 살짝 비슷해요. 주 이름 줄여놓은 거 보면 GA, 가가 어디야? 이렇게 되는 거면 모르면 조지아가 GA예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GA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쵸? 네, 경남은 알 수 있죠. 경상남도구나. 근데 미국 사람들이 GA 그러면 주 이름 줄여놨을 때 어딘지 모를까요? 그렇진 않죠. 어딘지 알겠죠. FL 그럼 어디에요? FL 그러면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이렇게 해서 플로리다 그러지 말고 플로리다. 강세 나오죠? 그런 거랑 해서 강세 위치랑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대략의 위치를. 그래서 컴퓨터 사인펜 드릴 테니까 거기다 이제 끼우셔가지고 쓰고 지우고 해보세요. 그 파일에다 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연습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번 달에 하루에 한두 개씩만 연습해 보십시오. 월말까지 갔을 때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한 20개는 알 수 있잖아요. 수업 안 오는 날까지 하면 25개, 30개 정도 알 수 있죠? 두세 달 계속 보시다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지명 안 가본 데도 대략의 위치는 알 수 있어요. 속초 그러면 가보실 수도 있지만 속초 어디 있어요? 강원도에 있죠. 속초. 저 보면 양양 해가지고 그쪽에 같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위치는 어느 정도 좀 대략 알거든요. 네, 진천. 너무 모른 데를 얘기했나? 담양. 뭐 이런 것들. 온양, 수원.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 다가오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플로리다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고요. 플로리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말거리기, 받아쓰기, 복습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제 SF 가시면 하나가 더 늘어요. 단어 관련해서. 근데 아직은 뭐 단어는 정리한다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고 통함기에서 잘 하시면 그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앞에 전반부는 같이 이제 이제 수업 내용은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연습하는 거랑 수업 나가는 거. 네, 연습하는 거랑 수업 나가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번 스터디 대신 제가 봐드리고 수업 진도 나가고, 그러니까 수업 25분, 연습 25분 이 정도 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수업 30분, 연습 20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연습 30분, 수업 20분 이렇게 살짝 될 수는 있지만 두 개로 이루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SF 가시면 이게 두 배로 뻥 늘면서 이제 수업 1시간 10분, 스터디 50분, 스터디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배로 느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일단 이렇게 보고요. 내일부터 또 이제 나갈 건데 오늘 되게 많은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하다 보면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거 뭐 있어요? 숫자 영상 보면서 연습해 오기. 또 하나 뭐 있죠? 받아쓰기 해오기. 받아쓰기는 어디까지? 1, 2과. 1, 2과 그렇게 한번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서 저한테 내세요. 아셨죠? 숙제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오자마자. 그럼 이제 받아쓰기 하신 거 보고 방법 잘 맞게 하셨나? 뭐 도장도 찍어드리고. 그 뒤에 보시면 달팽이 모양 있죠? 네, 이거 되게 유치원스러운데 나중에 되면 중독이 됩니다. 학습학습 뒤에 보면 이제 도장 찍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도장을 몇 개나 받았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그거 막 찍어달라고 한다니까요. 중독된다니까요. 나중 되면. 이렇게 한번 보고요. 고생하셨고요. 되게 좀 어색하고 적응 안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적응 잘 되시면 뭐 이렇게 무난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